962년 신성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는 오토 대제라고 불리는 오토 1세이고 987년 프랑스 왕국을 개창한 인물은 위그 카페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오토 1세의 누나가 위그 카페의 엄마니까 오토 1세는 위그 카페의 외삼촌입니다. 그런데 오토 1세와 위그 카페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의 손조는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기 직전의 왕인 루트비 1세입니다. 루트비는 독일어인데 프랑스에서는 루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루트비 1세가 곧 루이 1세입니다. 이번 영상은 9세기 초 루트비 1세부터 오토 1세와 위그 카페가 등장하기 전까지 왕권이 약했던 중세 유럽의 허울뿐인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공부 인도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와 기사의 탄생 및 성장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루트비 1세 사후 프랑크 왕국은 루트비 1세의 첫 번째 왕비 이르멘가르트가 낳은 아들 로타르 1세와 루트비 2세 그리고 두 번째 왕비인 쥐디트가 낳은 샤를 2세에 의해서 843년 분열되었습니다. 우선 서프랑크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머리 왕으로도 불리는 샤를 2세가 843년 서프랑크 왕국의 초대왕이 된 후 877년 54살의 나이에 갑자기 죽자 그의 아들 루이 2세가 31살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말더듬이 왕으로도 불리는 루이 2세는 그러나 즉위 2년도 되지 않은 879년 33살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뜹니다. 루이 2세에 이어 그의 아들 두 명인 루이 3세와 샬로망 2세 형제가 서프랑크 왕국을 둘로 나눠서 각각 왕이 됩니다. 그런데 루이 3세는 즉위 3년째인 882년 19살의 나이에 낙마사고로 죽고 동생 샤를로망 2세는 884년 18살의 나이에 사냥터에서 사고로 요절하고 맙니다. 두 형제 모두 후사가 없었기에 차기 왕은 이들의 이복 동생인 샤를 3세 차지였지만 그의 나이 고작 5살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프랑크 왕국의 귀족들은 동프랑크 왕국을 찾아가서 샤를 3세의 오촌 아저씨인 카를 3세에게 서프랑크 왕국을 다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카를 3세는 동프랑크 왕국의 초대왕인 루트비 2세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카를 3세에게는 형이 2명 있었고 아버지 루트비 2세 사후 세 형제가 동프랑크 왕국을 3등분해서 물려받았지만 큰형 카를로마는 880년, 작은형 루트비 3세는 882년 세상을 뜨자 카를 3세가 동프랑크 왕국 전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비만왕으로 불리는 카를 3세는 그러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서프랑크 왕국을 함께 다스리면서도 서프랑크 왕국에는 크게 관여를 못합니다. 특히 카를 3세는 886년 파리를 점령한 노르만족을 뇌물로 매수하는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각되는데요. 카를 3세의 무능함을 질타한 인물이 바로 조카 아르눌프입니다. 아르눌프의 반란으로 카를 3세는 887년 폐위가 되고 병마와 싸우다가 888년 쓸쓸하게 세상을 뜹니다. 동프랑크 왕국이 이처럼 혼란스러워지자 서프랑크 왕국에서는 웨드라는 인물이 동프랑크 왕국의 카를 3세 폐위 직후인 888년 1월 귀족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됩니다. 웨드의 외할아버지는 루트비 1세인데 루트비 1세의 딸 아델라이드가 낳은 장남이 바로 웨드입니다. 왕가의 핏줄을 이어받았으며 파리의 백작이었던 웨드는 885년 서프랑크를 침략한 바이킹을 물리친 공로가 있었기에 귀족들의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습니다. 웨드는 그러나 적통이 아니라 반개였기에 직계인 샤를 3세의 지지 세력들로부터 왕의 자리를 샤를 3세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결국 웨드는 그가 죽은 뒤 왕위를 샤를 3세가 잇는다고 약속을 하는데요. 898년 그가 죽은 뒤 샤를 3세가 19살의 나이에 서프랑크 왕국의 왕이 됩니다. 단순왕이라고도 불리는 샤를 3세 때 서프랑크 왕국에서 있었던 가장 큰 이슈는 또다시 침략해온 바이킹에게 땅을 떼어주었고 바이킹 대장 롤로를 노르망디 공작으로 봉한 것입니다. 샤를 3세는 왕권 강화를 위해 노르망디 공국의 후원을 받아 지방의 영주들을 제압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922년 폐위되고 맙니다. 샤를 3세의 뒤를 이은 인물은 앞선 웨드의 친동생인 로베르 1세 그러나 로베르 1세는 반격해온 샤를 3세와 전투를 벌이던 중 즉위 이듬해인 923년 죽고 맙니다. 샤를 3세는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전투 중 베르망두와 백작인 에르베르 2세에게 포로로 잡히는 신세가 됩니다.
이로 인해 로베르 1세 뒤를 이어 왕이 된 인물은 로베르 1세의 사위 라울입니다. 라울은 통치기간 13년 동안 왕국 내에서 발생한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를 수립한 뒤 935년 병이 들어 이듬해 세상을 뜹니다. 라울의 뒤를 이은 인물은 샤를 3세의 아들인 루이 4세인데요. 루이 4세는 아버지 샤를 3세가 반란군의 포로가 되자 어머니를 따라 바다 건너 잉글랜드에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해외왕 루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루이 4세는 왕이 된 뒤 아버지 샤를 3세를 포로로 잡아두었던 베르망두와 백작 에르베르 2세를 처단하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습니다. 다시 동프랑크로 가보겠습니다. 카를 3세를 폐위시킨 아르눌프는 재위기간 중 슬라브족과 바이킹 등 외세의 침략을 훌륭하게 막아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뇌졸중과 중풍 등으로 고생하다가 899년 세상을 뜬 뒤 그의 아들 루트비 4세가 7살의 나이에 뒤를 잇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유아왕으로도 불리는 루트비 4세는 그러나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서 후계자 없이 19살의 나이에 죽고 맙니다. 루트비 4세의 뒤를 이은 인물은 아르눌프의 외손자인 콘라트 1세. 콘라트 1세는 그러나 임기 7년 동안 마자르족 침략을 막지 못해서 귀족들의 도전에 직면하는데요. 무능함 속에 전투 중 입은 부상 후유증으로 918년 세상을 뜨고 맙니다. 콘라트 1세는 외아들이 있었지만 일찍 죽었기에 후사가 없었고 유언으로 작센의 공작 하인리히에게 왕위를 계승토록 남기면서 드디어 하인리 1세가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오토 대제의 아버지입니다. 하인리 1세는 루트비 1세의 외고손자로서 왕가의 핏줄을 이어받았는데요. 콘라트 1세 사망 후 왕위 계승을 위해 신하들이 찾아왔을 때 새를 사냥하는 그물을 고치고 있었기에 새 사냥꾼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하인리 1세는 918년 즉위 직후 아들인 오토 1세를 공동 황제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토 1세는 아버지 하인리히 1세 사후인 936년 무난하게 왕자에 오른 뒤 962년 로마 가톨릭의 교황 요한 12세로부터 로마 제국 황제의 왕관을 받습니다. 참고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단어는 15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서프랑크 왕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잉글랜드에서 성장한 루이 4세는 라울이 죽자 앞선 왕 로베르 1세의 아들이자 프랑크의 백작 위그르 그랑의 청고로 935년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루이 4세는 위그 대공의 손바닥에서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루이 4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동프랑크 왕국의 오토 대제가 위그를 도우면서 루이 4세의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이어서 오토 1세는 그의 누이 헤트비이를 위그 대공에게 시집 보내는데요. 위그 대공에게는 두 번째 부인이 헤트비이입니다. 그리고 위그 대공과 헤트비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서프랑크 왕국에서 국명을 프랑스 왕국으로 바꾼 위그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위그 카페에게 오토 1세는 외삼촌입니다. 그런데 오토 1세는 위그 대공의 세력이 날로 커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는 위그 대공을 견제하기 시작하는데요. 오토 1세는 그의 여동생 게르베르가를 루이 4세에게 시집을 보낸 뒤 루이 4세를 돕습니다. 이로써 루이 4세는 손위 처남의 도움을 받아 자기만의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루이 4세가 세상을 뜬 뒤 왕위는 그의 아들 로테르가 이어받지만 로테르는 동프랑크 왕국의 땅 로타링기아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로테르에 이어 그의 아들 루이 5세가 21살의 나이에 왕이 되지만 1년 뒤 후손도 없이 허망하게 낙마사고로 죽으면서 드디어 위그 대공의 아들인 위그 카페가 987년 왕이 됩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왕국 분열 이후 10세기 신성 로마 제국의 초대 왕제 오토 1세와 프랑스 왕국을 개창한 위그 카페가 등장하기까지 중세시대 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